우리 이어서 볼게. 거기에 평행한 두직선 유형 14번 가봅시다. 이제 우리 평행한 두직선의 거리인데 우리가 점직선 거리 공식을 외웠단 말이야. 그 평행한 두직선의 거리는 공식이 따로 있어. 따로 있는데 얘는 내가 암기하라고 얘기를 안 해. 두 직선의 거리지. 두 직선의 거리는 평행할 때만 거리가 존재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봐봐. 평행하지 않은 직선은 만나 얘들아. 만나잖아. 만나면 거리가 있어 없어? 없잖아. 거리가 0이지. 당연히 안 물어본다는 얘기야. 그러면 거리가 존재하려면 무조건 평행할 때만 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거야.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평행한다는 거야. 평행하려면 두 직선이 뭐 같아야 돼? 기울기가 같아야 되지. 기울기 정도 같으면은 영원히 만나지 않고 평행하는데, 얘를 내가 ax, by의 플러스 c는 0이라고 잡고, 얘를 a'x, b'y, c'는 0 이렇게 이름 붙였을 때, 물론 공식도 있단 말이야. 공식은 모양이 어떻게 했냐면 점직선 거리 공식하고 약간 뭔가 모양새는 비슷해.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는 요놈이 되겠지? 요게 이제 거리가 되지 않을까? 얘는 어느 지점에서 해도 다 같은 거리가 나와. 그 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공식이 이렇게 돼. 루트의 a제곱 b제곱. 모양새가 비슷하지? 그치? 분모의 제곱 들어오고 요 상수항의 차이야. 요 절대값. 요게 이제 공식인데 얘를 물론 암기를 해도 돼. 나는 근데 굳이 얘를 암기하라고 얘기 안 해. 그 이유는 뭐냐면 별도로 공식을 또 하나 추가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 왜냐하면 평행한 두 직선이면 어느 점에서 거리를 구해도 항상 거리가 같지. 그러면 이거 한 직선 골라 잡아서 아무 점 하나 마음에 드는 점을 고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주 편한 점 있잖아. x가 0일 때 이런 거라든지 y가 0일 때라든지 그런 점에서 뭐 쓰면 되는 거야? 점직선 거리 공식 쓰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 볼까? 거기에 보시면 148번 가볼게. 148번 보시면 우리가 공식을 많이 늘리면 안 좋아. 왜냐면 공식을 만약에 혹시나 내가 잘못되었을 경우 혹은 잘 기억이 안 나. 그럼 못 푸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차선책으로 항상 안전장치를 걸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두 직선 있어. 얘는 기울기 음수니까 뭐 이런 식이 되겠지. 평행한 두 직선이 있는데 이거의 거리가 사루토가 됐으면 좋겠대. 그럼 하나가 지금 x 더하기 2y 플러스 1은 0이고 하나가 x 더하기 2y의 플러스 k는 0이야. 그럼 얘는 지금 두 개 평행하니까 지금 거리가 존재할 건데 여기서 지금 거리 구하라 이거지? 거리 구하려면은 여기서 봐봐. 편한 점 넣는 거야. 내가 y 대신 0을 집어넣어 볼게. y 대신 0을 집어넣으면 x 얼마? 마이너스 1이잖아. 이런 편한 점. 그치? 요 직선에 있는 아무 점 하나 골라 잡아서 여기서 이루는 거리 구하면 되지. 요 점하고 그 다음에 요 직선이지. 이 점에서 이 직선이 이루는 거리 공식. 요거 한번 적용시키겠다 이거야. 그러면 거리 공식을 써주면 거리 D는 뭐가 된다? 루트에 제곱이니까 루트 5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점 여기 대입할 거지. 마일 대입하시고 그러면 K 빼기 1 절대값 이렇게 되겠네. 그치? 공식에 투입했어. 얘가 얼마 나왔다? 4 루트 5가 나왔다. 이런 내용이야. 그러면 여기서 루트 5를 곱해주시면 절대값에 K 빼기 1이 얼마가 된다? 4, 5, 20이 되겠지? 20. 그러니까 K 마이너스 1이 20이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0이 되거나 그래서 K 값이 두 개 존재해. 그래서 K가 얼마 나와? 여기서 21. 여기서는 얼마? 마이너스 19 나오지? 두 개 더하라 이거야. 정답은 2가 나오지. 그 다음에 유형 15번 가볼까? 좌표 꼭지점에 좌표가 주어진 경우에 면적 구하는 거. 요거에 관해서 봅시다. 지금 152번 가볼게. 152번. 우리 삼각형의 면적 구하는 방식은 뭐 네이버 검색해보면 무려 한 12가지가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 기능 뭐라고 했니?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알고 있고, 그다음 중3 때 뭐 배웠어? 두 변과 끼인가 할 때 2분의 1의 AB의 사인 세타 막 이거 있었잖아. 그치? 뭐 그런 거는 일종의 예고 더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뭐가 있냐면 세 점, 좌표 평면에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세 점이 주어졌을 때의 면적 구하는 방법이지. 평면 위에서 세 점 주어질 때.
세 점 주어질 때의 면적이야. 넓이. 근데 너희들은 이거 뭐 공수투를 선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걸 배운 학생 없겠지만은 가끔 그런 학생 있어. 혹시 그 신발끈 공식이라고 들어봤니? 사선 공식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세 점 주어졌을 때 막 져가지고 뭐 신발끈 모양으로 막 이렇게 하는 공식이 있어. 근데 경시에서 쓰는 내용인데, 근데 걔는 교과 과정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얘들아 고등학교 올라와서 답안에 쓰면은 안 돼. 점수가 안 나가. 그래서 그런 교육 과정이 없는 공식을 쓰면은 절대 안 돼. 요즘은. 그래서 그러면 평면상에 세 점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구하냐 이건데, 얘는 문제를 통해서 한번 가볼게. 152번. 그래서 가장 무난한 방법은 요거라는 거지. 이거는 풀이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3,4. A점이 3,4야. 여기 지금 A점이 있고, 그 다음에 2,0. 여기에 B라는 점이 있지. B라는 점이 여기 2,0이 있고, 그 다음에 4,2. 4,2. 여기에 C라는 점이 있어. C라는 점이 4,2가 있어. 그랬을 때 요 면적 구하라 이거지. 요 면적. 그렇지. 첫 번째 풀이는, 근데 근데 우리 첫 번째 풀이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여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다음에 기술 풀면 알겠지만은 서술형 문제, 단계형 문제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내가 이 삼각형 면적 구할 거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얘를 밑변 삼았어, 얘들아. 얘를 밑변 삼으면 높이는 요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요 밑변은 A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나오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거리 공식 먼저 쓰고,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요거 사용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AC의 직선을 구한 다음에, 그치? AC의 직선이지. 직선 AC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할 거냐면 그 직선하고 여기에서 거리 공식을 쓰겠다는 거지. 점직선 거리 공식. 점직선 거리 공식을 써가지고 얘는 높이가 되겠지?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 요거는 뭐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지 얘들아? 물론 RPM에서도 이렇게 풀었단 말이야. 왜냐면 단계형 문제를 그걸 많이 물어봐. 그치? 7점짜리 문제를 내면서 요거, 그치? 요 거리 구하게끔 2점. 그 다음에 요 직선 구하게끔 2점. 그 다음에 요거 한 3점. 이런 식으로 해서 서술형으로. 내게 딱 좋다 보니까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어. 근데 얘는 당연히 단점이 있지. 할 게 너무 많아. 왜냐면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써야 되지. 이 길이 구하려면. 그 다음에 두 점을 지나는 요 직선의 방정식 찾아야 되지. 그 다음에 요 점에서 그 직선에 있는 거리까지 구해야 되지. 3단계를 거쳐야 돼. 3단계.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치? 이것까지 다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마지막에 넓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에 투입을 한다는 거지. 이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넓이만 물어봤을 때 단계형이 아니라면 2번의 방식으로 가. 2번의 방식이 뭐냐면 세 꼭지점을 담고 있는 직사각형을 만든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봐. 이 세 꼭지점을 담는 이러한 직사각형을 만드는 거야. 그치? 이게 좀 그림이 그런데, 그치? 얘를 확대 한번 해볼까? 확대하면 이런 그림이잖아. 이런 직사각형을 만들 건데, 요 보라색 직사각형이야. 그러면 얘는 가로가 얼마냐면 여기가 x좌표 2지, 여기가 x좌표 얼마야? 4지. 근데 얘가 가로가 2가 돼. 세로는 얼마가 되냐면 여기가 지금 높은 게 여기 4지? 세로가 4가 돼. 지금 요러한 모양이잖아. 여기서 뭐 요러한 모양, 요 삼각형이 요렇게 돼 있지? 뭐 이런 식으로. 그치? 요 면적 구하는 거잖아. 확대시키면. 그러면 이 면적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직사각형에서, 그치? 직사각형 8이지? 요 직사각형에서 삼각형 3개 빼주는 방식으로. 요게 가장 쉬워. 요거 해볼게. 그럼 2분의 1에 삼각형 3개 뺄 거야. 이거 곱하기 이거 해볼게. 요 길이가 얼마? 봐봐. 이 길이야, 이 길이. 이 길이는 뭐냐면 여기 x좌표 여기 2지, 여기 x좌표 3이지, 요 길이 얼마? 1이야. 그럼 요 길이도 길이 1 되겠네. 그럼 여기 길이 체크해볼까? 여기 y좌표가 얼마야? 2지? 여기 y좌표 4니까 요거만 하면 얼마? 2. 얘만 하면 2. 됐니? 다 구했어. 그러면 요 면적은 1 곱하기 4. 그 다음에 요 면적은 1 곱하기 2가 되지. 1 곱하기 2. 그 다음에 요 면적은 2 곱하기 2가 되겠지. 풀이가 한 줄이야. 이게 훨씬 간단하잖아. 얘보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해봐. 물론 얘도 알면 좋아.
단계형 문제로 약간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거는 그냥 해설지에서나 존재해야 하는 풀인 거고, 우리는 넓이만 물어볼 땐 당연히 이 방식으로 가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게 훨씬 수월해. 그러면 계산해주면 답 나오겠지? 4에다가 2 사니까 얼마니? 8이니? 정답은 4가 되겠네? 잠깐만. 얼마니? 4에서 4, 2, 4, 10. 5구나. 그럼 3이 되겠네. 답 나오지? 이렇게. 근데 이 방식도 이해는 해야 돼. 어차피 다음에 기출 보면 이거 나와. 여기 단계형 문제로 해서 풀게끔 하는 방법을 좀 익히자고. 그 다음에 유형 16번 배표 쳐야 될 문제가 등장했어. 156번. 그렇지? 요거 한번 봅시다. 얘도 아주 자주 등장하는 문제야. 이미 내용을 좀 설명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가 지난 시간에 살짝 얘기했지만 직선이 보이고 특히 이제 기울기 부분에 미지수가 보이면 기울기에 어떤 문자가 보여. 미지수 모르는 문자가 있어. 그러면 얘는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 정점이란 게 반드시 있다 이랬지. 아무 얘기 없어도 우리는 뭘 찾아야 된다? 정점을 반드시 찾아야 돼. 그러니까 허공에 떠 있는 직선이 아니라고 그랬어. 반드시 하나의 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그러면 156번을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 볼게. 156번 보시면 x 더하기 y 빼기 2는 0. 그 다음에 mx 마이너스의 y에 마이너스 4m에 플러스 3이 있어. 얘가 1, 4에서 만났으면 좋겠대. 그렇지. 1, 4분면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이거지? 그렇게 들어가는 m의 값 구해보실 문제야. 그러면 얘는 뭐 그냥 딱 고정되어 있는 직선이지? 얘를 쳐다봐야 돼. 얘 쳐다봅시다. 얘를 쳐다보고 아무런 느낌이 안 들면 안 돼. 얘는 뭐가 존재한다? 정점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렇지? 기울기 얼마인데 얘? 기울기 부분에 얘가 기울기잖아? 기울기 부분에 미지수가 있어. 그럼 얘는 반드시 뭐가 있어? 정점이라는 게 있어. 얘는 아무 얘기 없어도 내가 찾아야 되거든. 내가 적극적으로. 그러면 얘는 m값에 관계없이 m이 변하면 여기서는 직선이 변하지만은 m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다고. 걔를 먼저 찾아야 돼. m에 대한 항등식으로. 다시 요 값이 변하면 직선 변하지? 그런데 그 값에 관계없이 항상 0이 되는 건 언제다? m이 있는 거 x-4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지. 그럼 이게 어떤 값을 갖든지 간에 요 놈이 0이 되고 요 놈이 0이 되면 항상 0이 되거든. 그게 바로 정점이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지나는 점이 어디다? 정점이 4,3이 된다. 그러니까 얘는 직선은 직선인데 항상 지나는 점이 어딘가? 4,3은 무조건 지나는 애야. 무조건. 그럼 봅시다 이제. 그래서 이 문제는 정점을 찾고 1단계는 정점을 찾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래프로 가는 거야. 그래프에서 해석을 하는 거지. 그래프로 가야 실수가 안 나와. 그냥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이상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기출을 하겠지만은 이제 그래프로 가볼게. 요거 그려볼게. 얘는 뭐니? y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x에 플러스 2가 되지.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여기가 2가 될 거고 여기 2가 되는 되니? 됐어? 그럼 얘 볼게. 정점이 4,3이야. 4,3 여기 있잖아. 여기가 지금 4,3인데 얘는 이 점을 반드시 지나. 근데 1, 4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직선이 어떤 모양 나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지고 여기 만나야 되지. 이렇게. 1, 4에서 만나려면. 그럼 우리가 극단적인 경우만 생각하면 돼. 어떤 경우? 요 점 지날 때. 그 다음에 요 점 지날 때. 여기서 여기로 왔다 갔다 거리면 1, 4에서 만나겠지.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그럼 내가 조사해야 될 거는 뭐다? 요 극단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첫 번째는 어딜 지날 때? 0,2 지날 때. 두 번째는 언제? 2,0을 지날 때 조사해 주시면 된다. 요거 이해가니? 그렇지? 그리고 하나 조금 베이스로 깔아야 될 건 뭐니? 축상의 점은 사분면이야 아니야? 아니지. X축 위에 뭐 이런 점이야? 그럼 경계가 안 들어가야 돼. 0,2 집어넣을게. 얘가 0,2를 지날 때야 빵 2 집어넣었어. 그럼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4m에 플러스 3은 0이니까 4m이 1이니까 m은 얼마냐면 4분의 1 나오지. 하나 구했어.
다음에 2,0이야. x, 2, y 0 집어넣어야 돼. 그럼 여기 2m, 얘랑 붙으니까 마이너스 2m. 그 다음에 플러스 3은 0이니까 이때 m의 값이 얼마? 2분의 3이 나오네. 답이 나왔지? 요 사이에 있으면 돼. 정답은 4분의 1보다는 크면서 등호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축성의 점이니까 2분의 3 되겠네. 요게 정답이지. 할 수 있겠니? 얘가 아주 잘 나오는 애야? 그러니까 우리가 봐. 항상 직선을 바라볼 때 직선 뭔가 보였어. 기울기의 미지수가 보여. 문자가 있어. 그럼 뭐가 존재하는 애야? 반드시 얘는 정점이라는 게 있어. 그치? 그냥 그 생자로 그냥 직선이 나올 리가 없다는 얘기지. 하나의 정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야. 그 정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156번은 별표가 좀 들어가는 문제야. 아주 중요한 문제고. 유형 17번은 했지? 가계등분선. 그래서 중요도가 높다고 그랬어. 그래서 수직이등분선 하나 나오거나 가계이등분선 나오거나 둘 다 나오거나 셋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 무조건 나와. 무조건 하나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래서 거기 다음 페이지에는 여기는 숙제를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나는 되도록이면은 185번까지는 우리가 1회 독재도 어떻게든 도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숙제로 185번까지 좀 해보시고. 오늘은 또 새로운 단어 원을 한번 나가보도록 합시다. 원. 근데 RPM이 아무래도 그 문제집이다 보니까 개념이 약간 요약식으로 딱 돼 있지? 그러니까 막 전후관계 뭐 개념 이런 게 궁금하다 싶으면은 뭐 개념서를 하나 사줘도 되고. 근데 내가 수업을 하니까 요약이 돼 있어도 그 내용을 듣고 하면은 이해가 되지 않니? 그치? 굳이 뭐 살 필요는 없다고 봐, 나는. 그래서 이제 원을 갑시다, 이제 원. 우리가 도형 쪽에서 이제 두 단원이 끝났어. 평면좌표하고 딱 절반 끝난 거야. 이제 원으로 오늘 볼까? 원을 봅시다. 지금 이제 원의 방정식 할 건데, 우리가 배우는 모든 도형은 자취방정식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원의 정의 한번 생각합시다. 원이라고 하는 건 뭘 원이라고 그럽니까? 사전적인 정의. 하나의 정점이지. 하나의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 집합이야. 그러니까 봐. 하나의 고정된 점이 있어. 예를 들어 A, B라고 해볼게. 얘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일정한 점들이지. 거리가 일정한 점들.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을 거야. 그렇지. 그 일정한 거리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반지름이라고 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거리가 일정한 점들. 무수히 많은 애지. 그치? 그 무수히 많은 점들, 걔네들을 점들이 모이면 뭐가 되는 거야? 선이 되지. 그래서 그 점들의 흔적은 뭐가 된다? 점들의 자취. 그게 바로 점의 집합이지. 원이 나온다 이거지. 그치? 원이 나온다 이건데, 그럼 원의 방정식을 한번 해볼게. 그죠? 직선의 방정식이든 원의 방정식이든 모든 도형은 자취 방정식이야. 자취라고 하는 거 개념이 뭐냐면 점들의 집합이야. 수많은 점들의 집합. 그러면 그 수많은 점들이 있을 건데 대표로 하나 골라 잡아. 걔를 내가 x, y로 잡는다 그랬지? 그 다음에 우리는 뭘 찾아야 된다? 요 x좌표하고 y좌표의 관계식. 그게 바로 도형이 된다 그랬어. 그러면 이 거리가 일정하다고 그랬잖아. 뭐로 일정해? r로 일정하지. 그러면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써볼게.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x에서 A 뺀 거 이거의 제곱, y에서 B 뺀 거 이거의 제곱이지. 여기다 루트 씌운 게 바로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이잖아. 얘가 얼마로? r로 일정하다 이 얘기지. 바로 나왔어. 이게 바로 원이야. 이게 바로 원이야. 그래서 루트가 있으니까 뭔가 보기 불편하지. 양변 제곱합시다. 양변 제곱하면 등장하는 게 바로 우리가 오늘부터 친숙하게 기억을 해야 될 원의 방정식. 얘를 뭐라고 하냐면 표준형이라고 해. 원의 방정식에 있어서 표준형. 우리가 표준형이라는 용어를 언제 쓴다? 직선에 가자. 우리가 직선은 이렇게 얘를 표준형이라고 했잖아. y는 ax 플러스 b. 그치? 요게 표준형이었지? 그 도형의 가장 본질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거, 그걸 표준형이라고 했어. 직선은 뭐가 중요하다? 기울기하고 한 점. 걔가 본질이라고 그랬잖아. 한 점과 기울기가 딱 나오면 직선이 결정돼. 원은 뭐가 중요해? 중심. 하나의 고정점.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의 중심이라고 하거든. 원의 중심을 알고 반지름 알면 원은 끝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봅시다. 얘가 바로 뭐냐면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 돼. 그럴 때 중심은 뭐가 되고? 중심은 A, B가 되는 것이고 반지름은 뭐가 된다?
반지름은 R이 되겠지. 이게 바로 뭐냐면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 오늘 이거 암기해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얘를 이제 전개를 해가지고 풀어 헤친 거. 걔를 뭐라고 하냐면 일반형이라고 하거든. 우리가 뭐 직선할 때도 얘기했지만 일반형은 뭐였지? 개념이? 일반형은 우변이 0되게끔. 그치? 우변이 0되게끔 다 좌변을 넘긴 거야. 그러니까 얘를 전개해볼까? 얘를 전개하면 x의 제곱 될 거고 y의 제곱 될 거고 그 다음에 뭔지 몰라. 어쩌구의 x, 저쩌구의 y. 그 다음 상수항 남아있겠지.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가 전개가 되겠지. 그치? 얘를 전개하면 이런 형태 아니야? x 2차, y 2차, 그 다음에 1차도 있을 것이고 상수항 있겠지. 우변 0 되게끔. 얘를 일반형이라고 그래. 얘를 원의 방정식에 있어서의 일반형이라고 한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일반형으로 나와 있는 거를 우리가 중심을 찾는 거 우선 그게 기본기겠지. 그거부터 출발점이야. 그래서 우리 책을 볼까? 32페이지 가볼까? 32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뭐 나오니? 원의 방정식 나오지. 처음에 나온 게 뭐야? 표준형. 그 바로 밑에 2번. 걔를 풀어 헤친 게 나오지. 걔를 뭐라고 한다? 일반형, 우변형인 거. 그럼 우리 뭐부터 해야 돼? 일반형으로 주어진 거를 표준화시키는 거를 연습해야 되지. 표준화시키는 거는 우리 2차 함수 표준화하듯이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야. 똑같이. 예, 그치? 뭐 반의 제곱 했었잖아, 우리. 그거 똑같이. 그거 연습을 한번 해볼 거야. 그래서 뭐 그 오른쪽에 보시면 하나만 해볼까? 192번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지? 일반형으로 적혀 있는 거를 우리가 원의 중심 한번 찾아볼게. x의 제곱, y의 제곱 192번.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6y에 플러스 8. 요거 돼 있지? 이거의 중심하고 반지름 찾아봐라. 이런 내용이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표준화를 해야 돼. 이렇게. 완전 중심 안 될 거지. 그러면 요 두 놈 가지고 하는 거지. 그럼 얘는 x 빼기 1의 제곱 아니니? 그 다음에 요 두 놈 관찰해보면 얘는 뭐가 돼? y 빼기 3의 제곱 되겠지.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상수항을 한꺼번에 정리하면 돼. 봐봐. 하는 방법은 얘하고 얘 이용해서 이거 했고 얘하고 얘 이용해서 했고 얘 넘겨. 그럼 마팔이잖아. 그 다음에 내가 만들어낸 것만 뒤처리해주면 돼. 여기 제곱 1 들어갔고 여기 제곱 9 들어갔잖아. 이렇게. 끝났지. 다시 한번 요 두 놈을 가지고 x-제곱 만들고 요 두 놈 가지고 y-3제곱 만들고 그 다음에 상수항 넘겨. 그런 다음에 내가 만든 상수항 이거의 제곱 1, 이거의 제곱 9. 그렇잖아. 그럼 여기 뭐가 된다? 2가 되겠지. 그럼 중심 나왔어. 중심 얼마? 1,3. 반지름 얼마다? 이게 반지름의 제곱이거든. 반지름을 루트 2. 되겠니?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지?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 꼭지점 찾을 때 뭐 표준하는 거랑 비슷한 거야. 완전 제곱식 만들기. 그 다음에 거기 봅시다. 2번 볼까? 2번. 거기 32페이지에 2번.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라는 제목 되어 있지? 이거 잠깐 얘기할까? 봐봐.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케이스가 몇 가지? 원이 있어. 직선이 지나. 케이스 몇 가지니? 3가지겠지. 안 만나거나 아니면 한 점에서 스치듯이 이렇게 지나가거나 아니면 두 점에서 만나거나. 그치? 케이스 3가지야. 그러면 얘를 따로따로 그려볼게 내가. 그 뭐냐면 첫 번째는 이렇게 안 만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접하는 경우, 그 다음 세 번째는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3가지 케이스 있지. 그럼 거기 보면은 이렇게 되게 한 조건이야. 조건을 구할 건데 그 첫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판별식이라고 나와 있지. 판별식 풀어있어. 지금 얘는 뭐냐면 우리가 교점을 구하잖아, 얘들아. 교점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직선 이거 교점 어떻게 구했어? y는 ax 플러스 b, 얘는 y는 뭐 a 프라임에 x에 b 프라임에. 우리가 교점 구하려면 어떻게 해? 두 개 y를 갖다 놓지? 교점이라고 하면 그거잖아. 어떠한 뭔지 모르는 값을 넣었을 때 뭐가 같은 거야? y 값이 서로 같은 거잖아. 어떤 값을 넣었을 때 y 값이 서로 같아지는 그 지점을 찾는 거지, 내 목표가. 그러니까 요 두 개를 갖다 놓잖아. ax 플러스 b하고 이렇게 풀지? 그렇지. 얘를 연립한다는 표현을 쓰거든. 봐봐.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거하고 교점을 찾을 거야. 교점. 그럼 얘는 몇 차? 1이니까 2차야. 차수가 2차야. 얘는 직선이니까 1차지. 얘하고 얘를 연립할 거잖아. 한 문자에 소거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이런 식이 될 거 아니야. y는 뭐 ax 플러스 b 이게 될 거고 여기는 이런 형태가 나오겠지. 원이니까. 그럼 y 대신에 얘를 쑥 집어넣어가지고 x에 대한 2차식으로 유도할 수 있겠지. 그치? 유도할 수 있는데 교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얘를 여기 원에다 쑥 넣어가지고 2차식을 만들었을 때 그 2차 방정,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등장하는데 그게 실근이 존재하지 않으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판별식으로 가야 되지, 판별식. 그지? 판별식. 판별식 배웠니, 혹시? 판별식 모르지? 배웠어? 판별식? 봐봐. 그럼 판별식으로 할 건데, 방정식까지 했으니까, 그지? 판별식으로 갔을 때, 얘는 지금 교점이 없으니까, 뭐가 되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로 가야 되고, 그럼 얘는 교점이 하나니까 중분을 갖는 거지. 그러니까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가는 거고, 얘는 교점이 2개 나왔으니까, 요게 바로 2점이 나와야 되잖아, x좌표가. 그러니까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거거든? 근데 얘는 이 판별식이라고 써 있는데, 걔는 그냥 우리가 이론상의 내용이야. 얘는 그냥 이렇게 풀 수도 있다 정도로 그냥 알면 되는 거고, 절대 안 써. 안 쓰는 이유가 뭘까? 되게 안 좋아. 왜냐면 1차를 원에다 대입해야 되지. 그 다음에 걔를 다 전개를 해야 돼. 2차식을. 그런 다음에 다시 판별식 또 써야 돼. 계산이 많아. 그러니까 제곱하고 뭐하고 막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이 할 게 많고, 그 다음에 오류가 나올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그냥 이론상 판별식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 두 번째지. 우리 책에도 보면 봐봐 뭐라고 돼 있니? 처음에 판별식 얘기가 나와 있지? 판별식으로 풀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렇게 안 간다고. 우리는 2번으로 간다고. 다 2번을 이렇게 해야 돼. 그럼 2번은 뭐냐면 거리 공식으로 간다고 그랬어. 그래서 거리 공식이 많이 쓰는 거야, 원에서. 봐. 중심 있지? 원에 중심 있을 거야. 이 중심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 아까 전에 우리가 열심히 외웠잖아. 점직선 거리 공식 아니야? 그렇지. 여기서의 d는 뭐가 되는 거야? 얘가 d가 되겠지. 여기선 중심에서의 요 직선의 거리는 요게 d가 되겠지. 그럼 뭘 비교할 거냐면, 두 번째, 우리는 요거를 기억을 해야 돼. 요거를 풀 거니까. 이 거리하고 반지름하고 비교하는 거야. 첫 번째 경우는 반지름이 얘잖아. 반지름 얘지? 그럼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그렇지? 그럼 두 번째는 얘하고 요게 같지? 세 번째는 누가 더 커? 오히려 반지름이 얘야. 반지름이 얘니까 반지름이 더 커, 이때는. 그러니까 이때는 이거보다 반지름이 더 커. 요걸 푼다고. 요게 실제로 해보잖아? 훨씬 간단해. 요게 한번 해볼게. 얼마나 이게 간단한지. 이 판별식으로 하면은 해야 될 게 많아. 대입하고 전개, 2차식을 전개한 다음에 다시 판별식 써야 되고 할 게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를 보도록 합시다. 말 나온 김에 235번을 갑시다. 235번. (235번을) 가지고 그냥 바로 해볼게. (235번) 합시다. 저 원 있어? 원은 x 더하기 1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 뭐지? 얘랑 직선 y는 2x-k야.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대. 그럼 그림은 그거잖아. 얘잖아. 얘 아니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그럼 머릿속으로만 딱 그리면 돼. 두 직선이 있는데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럼 중심에서 거리가 당연히 반지름보다 작아야 되겠다. 눈에 보이지? 그러면 중심이 어디냐면 마일, 2잖아. 여기에서 이 직선에 이런 거리 구하면 되겠지? 거리 공식 쓰려면 당연히 이 형태로 거리 공식 써볼게. D. 제곱, 루트 5. 그럼 요 점 여기 대입. 마이너스 2에다가 요거니까 마사. K 플러스 4 되네. 어떻게 절대값이니까. F를 뒤집었어. 되니? 요거. 요게 바로 D야. D인데, D가 어떻게 돼야 돼? 작아야지. 누구보다? 반지름보다. 반지름이 현재 얼마야? 루트 5. 되니? 이렇게. 풀이가 한 줄이야. 이게 훨씬 간단하지. 당연히.
판별식으로 하면은 할 게 많아. 글로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양변 루트 곱해주시면 절대값에 k 플러스 4가 5보다 작다. 그러면 요 k 플러스 4가 어디가 되면 돼? 얘 부등식을 풀어주면 마이너스 5에서 5란 얘기지. 이거 의미는 4를 뺍시다. 4를 빼면은 마이너스 9에서 1 되겠어. k의 범위 나왔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어. 그럼 이 사이는 정수개수 구하라. 정수개수 마이너스 8부터 해가지고 마이너스 7 해가지고 마이너스 1까지 에다가 0 이렇게. 요거 8개에다가 이거 하나 9개. 정답 몇 개? 9개. 절대값 부등식 있잖아요. 절대값은 정의가 뭐니? 얘들아, 절대값의 정의가 뭐야? 절대값의 이거의 정의 한번 내가 물어볼게. 절대값 x의 정의 뭐니? 원점에서의 거리를 절대값이라고 그래? 원점에서의 거리. 그러면 봐봐. 만약에 요거 부등식 풀어봅시다. 요 부등식. 그럼 원점에서의 거리가 1보다 작은 애지. 그러니까 얘는 수직선을 우리가 표현하면 이거거든. 원점에서의 거리가 1보다 작은 애들이야. 그러면 어디야? 마일에서 요거 아니니? 원점에서의 거리가 1보다 작은 영역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마일에서 x가 1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얘를 근데 응용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절대값 x가 만약에 a보다 작대. 그럼 이건 어떻게 되겠어? x는 마이너스 a에서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얘를 응용하면. 되니? 그럼 봐. 얘 이리로 넘어가는 과정을 해볼까? 얘를 하나로 보는 거야. 이 k 플러스 4라고 하는 거는 원점에서의 거리가 5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k 더하기 4는 어디 있어야 돼? 마이너스 5에서 5 사이 있어야지. 이렇게 있어야지. 여기서 이게 등장하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똑같이 4를 빼준 거지. 그지? 우리가 부동어가 바뀌는 건 언제다? 음수로 나누거나 곱할 때, 음수를 나누거나 곱할 때가 부동어가 체인지 되는 거고, 뺄 때는 안 변해. 그대로 넘어가는 거지. 됐니? 요거. 그래서 요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중간중간에 너희들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편하게 얘기해. 지금 인원수가 많이 없으니까, 그지? 나중에 너희들 3월에 내신 대가 시작하면 애들이 훅 늘어나잖아. 기존에 있는 애들하고 이제 막 다 개편해가지고 하지. 그러면 그때는 막 편하게 질문하기도 좀 그럴 때가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거 없으니까 편하게 얘기하시고. 앞으로 다시 와볼게. 이제 문제를 좀 통해서 봅시다. 접선부터는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하고. 유형 1번 가볼게. 그래서 오늘은 목표가 접선 전까지거든. 원은 덩어리가 좀 많다 보니까 유형 1번 209번 가봅시다. 우리가 그 직선이 결정이 되려면 점이 최소한 몇 개 필요할까? 점이 2개 있으면 직선이 결정되지? 그렇지 않니? 2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로지 하나 딱 결정되잖아. 그러면 원이 결정이 되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할까? 원은 점이 3개만 있으면 무조건 원이 결정이 돼. 그렇지 않니? 점 2개는 무수히 많아. 예를 들어서 요 2개의 점을 지나는 원이래. 그럼 엄청 많겠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엄청 많겠지? 하나로 고정이 안 돼. 그렇지만은 점이 3개로 딱 고정이 되잖아. 이 3점을 지나는 원은 오로지 하나로 결정이 돼. 이렇게 딱 하나로 결정이 된다는 거야. 오로지 하나로. 그래서 원이 결정되기 위한 조건은 점이 몇 개 필요하다? 우선 3개 필요해. 그건 좀 알고 있고. 그러면 209번을 가볼 건데 209번 갑시다. 중심이 X축 위에 있으면서 2점을 지나는 원의 반지름 한번 구해봐라 이거야. 209번을 가보시면 지금 중심이 어디 있대? X축 위에 있다. X축 위에 있으면 누가 0이니? Y좌표 0. 맞지?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중심을 애초에 뭐라고 잡을 거냐면 A, B로 잡는 게 아니라 X축 위에 있으니까 어떻게 잡을 수 있어? A, 0으로 잡을 수 있지. 이렇게. 원래 중심을 우리가 A, B로 잡잖아. 근데 X축 위에 있으니까 얘를 그냥 0으로 세팅을 하는 거야. 애초에. 그런 다음에 2점을 지났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의 방정식 표준에 넣을 게 아니라 중심이 요놈이니까 어떻게 잡을 수 있어? x-a의 제곱, 그 다음에 y-0의 제곱이니까 그냥 y의 제곱, 얘는 r의 제곱 이렇게 세팅할 수 있지? 됐니? 중심이 x축 위에 있다는 내용에서 여기까지 세팅이 돼줘야지 당연히. 1단계겠지. 그러면 현재 미지수 몇 개야? a하고 r 2개. 그렇지? 미지수 현재 2개지? 조건 2개 필요하지? 미지수의 개수 조건도 같아야 되잖아. 딱
알려줬네. 두 번째 어딜 지나? 0, 마사 지난다. 또 어디 지난대? 1,3을 지난대. 그럼 이 점을 여기 대입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 식 0, 마사 지나니까 0 집어넣을까? 0 집어넣으면 A의 제곱 되고 여기 마사 집어넣어봐. 그러면 얼마? 16. 얘가 R의 제곱 이게 나올 것이고 1,3을 지난대. 1 집어넣어야지. 그러면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의 제곱 3 집어넣으면 9지? 9. 얘가 R의 제곱이지. 됐니? 그러면 문자 두 개씩 두고니까 당연히 연립이 돼. 그래서 이 두 놈을 갖다 놓으면 되는 거잖아. 요거. 갖다 놓을게. 얘를 이퀄 이렇게 놔볼게. 그럼 A제곱은 사라질 것이고 여기 16만 남을 거고 이거 전개합시다. 마이너스 2A에다가 플러스 10 이렇게 되지. 이 두 개 서로 갖다 놓으면 똑같이 R제곱이니까. 그래서 2A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6이니까 A 얼마? A는 마3이다. A 마3 나왔지. 그럼 A 마3 나왔으면 요거 얼마? 9. 9에다가 16 더해서 얼마? 25. 반지름 얼마? 5가 되겠지. 됐네. 둘 다 구했지. 그래서 반지름 구하라. 반지름 나왔어. 반지름. 정답 얼마? 5. 됐니? 그렇지. 그럼 내신에는 212번이 많이 나오는데 얘들아 중심이 어떤 직선 위에 있대. 그럼 거기다가 그것만 적어놔봐. 212번은. 그럼 중심을 어떻게 세팅할래? 212번은 요거만 하면 돼? 오히려 내신은 212번이 훨씬 많이 나와. 얘가 좀 중요한데 중심이 어떤 직선 위를 지나. 그러면 우리가 중심을 A, B로 잡는 게 아니라 중심을 어떻게 잡을까? 중심이 요 직선을 지난데. 그렇지. 그러면 X좌표가 A야. 그럼 Y좌표는 뭐가 되는 거니? 2A 마이너스 이렇게 세팅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거만 적어놔. 중심만 이렇게 세팅하면 문자가 하나 줄잖아. A, B로 잡는 게 아니라. 됐지? 212번 중심은 이렇게 잡고 세팅하면 되는 거야. 숙제를 한번 해봐. 그러면 중심이 이렇게 세팅이 됐으니까 식을 어떻게 만들고 들어가는 거야? X 마이너스 A의 제곱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2A의 플러스 1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이렇게 세팅을 해두고 두 점 대입하면은 되겠지. 할 수 있니? 여기까지 세팅해놓고 그 다음에 두 점 대입하면 돼. 그 두 점이 어디니? 1,4하고 그 다음에 3,2지. 대입하면 되겠지. 연립하면 되겠어. 그래서 212번 많이 나오니까 중심이 직선 위에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A, B로 두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그치? 요거. 그래서 212번 별표 치시고 걔가 제일 많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가 볼까? 두 번째요. 지름의 한 끝점. 이게 원의 방정식에서는 이게 왜 중요한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 그런데 이게 나중에 혹시 이과를 선택한 학생들은 2학년 때 뭘 하냐면 기하를 해. 기하라는 과목을 선택을 해야 돼. 기하 가면은 그 벡터라는 파트가 있단 말이야. 거기서 얘가 또 나와. 벡터를 여기서 원을 표현하거든. 그럴 때 그게 여기서 좀 의미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원에서도 이게 나오는 거야. 봐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름의 양끝점이 던져진 경우야. 어떤 원에 있는데 이게 지름이지. 지름의 양끝점을 알려줬어. 이 두 개의 점을 알려줬어. 그러면서 원의 방정식 구하라 이 얘기거든. 그러면 원은 우리가 뭐만 하면 된다? 중심하고 반지름. 가장 생명이잖아. 본질. 그러니까 얘들아 이 두 점을 알려주면은 중심은 구할 수 있지. 중심은 얘하고 얘의 중간점 아니니? 중심 구하면 되는 거고. 반지름은 요 거리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반토막 내면 반지름 아니야? 그렇지. 그거 어려운 게 아니야. 그래서 한번 볼까? 212번 가볼게. 212번. 여기 요 그림을 그냥 재활용합시다. 212번은 요 그림 재활용해볼게. 여기가 A점이래. 마 1,2야. 그 다음에 여기 B점이야. 여기가 5,6이래. 우리는 목표가 뚜렷하지? 중심하고 반지름만 찾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중심 찍어봅시다. 중심은 얘하고 얘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잖아. 중간점이니까. 요 중심 어떻게 되겠어? 중심은 더한 다음에 2로 나눠. 얼마? 2. 더한 다음에 2로 나눠 얼마? 4. 요게 바로 중심이 되는 거지. 그치? 중심 바로 찾았잖아. 뭐만 찾으면 돼? 반지름.
반지름은 AB의 길이 구해야 되겠어. AB의 길이 구합시다. 얘는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요거에서 얘 빼면 6의 제곱 36. 얘에서 얘 빼면 4의 제곱 16. 루트 52. 그럼 4 곱하기 얘는 13이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2루트 13. 그러면 답이 나왔지. 반지름 얼마다? 이거의 반토막 루트 13. 됐니? 그래서 그럼 답을 적어볼게.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 중심이 요놈이니까 어떻게 시작해야 돼? x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y 빼기 4의 제곱. 여기는 반지름이 아니라 반지름의 제곱이 들어가야 돼. 우변. 여기 실수 많이 하는 게 이거야. 여기는 뭐다? 반지름의 제곱 들어가야 되지. 뭐라고 적어야 돼? 13. 됐니? 이렇게. 끝났어. 지금 그래서 A, B 2하고 4하고 13 더하라 이랬으니까 정답은 19. 이렇게. 뭐 별로 안 중요한 내용 같지만 이게 나중에 이제 벡터에서 좀 의미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치? 유형 3번 가보시면은 유형 3번 볼까? 이거 살짝만 내용 얘기하면은 여기는 좀 약하게 나와 있는데 뭐 다른 문제집에는 이게 뭐 별도의 그로 돼 있어. 실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야. 실원이 되기 위한 조건. 이렇게 제목을 잘 수 있어. 실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봐. 원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 허원이 있고 점원이 있고 실원이 있어. 얘가 실제 존재하는 원이라는 거야. 허원은 허상 속의 존재의 원이야. 그럼 얘는 반지름이 0보다 작은 애. 반지름이 음수할 수 있니? 존재하지 않는 원이지. 반지름이 마삼?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점원은 뭐냐면 반지름이 0인 거를 우리가 점원이라고 그래. 그러면 실원, 실제 존재하는 원은 얘만을 의미해. 그러니까 반지름이 뭐냐면 0보다 커야 돼.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반지름이 0인 점원은 원이야 아니야? 원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이 되게 한 조건을 구하라? 그럼 뭘 구해야 되냐면 반지름이 0보다 크다를 구해야 돼. 등호가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조금 문제가 그 문제가 좀 제대로 안 나와 있는데 다른 문제 보면은 봐봐. 217번 같은 게 그거야. 봐봐. 217번 뭐라고 돼 있니? 원의 방정식이 아닌 거 찾으라며. 뭘 찾으라는 얘기니? 반지름이 0보다 크지? 않은 것을 골라보시오. 이 문제야. 알겠니? 봐봐. 문제가 뭐라고 돼 있어? 원의 방정식이 아닌 것. 갑자기 뜬금없이 이걸 물어봤잖아. 원이 안 나오는 거 찾아라는 얘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번 같은 거 볼까? 3번이 정답인데 3번 가볼까? 3번 이렇게 돼 있어. x의 제곱, y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에다가 플러스 y 플러스 1. 얘가 원이 될 수 있는가 물어봤어. 내가 표준화 시켜볼게. 반지름을 조사할 거야. 그러면 요 두 놈 하면은 x 더하기 2분의 1 제곱 되지? 그 다음에 요 두 놈 하면은 y 더하기 2분의 1 제곱 되니? 그 다음에 요거 상수 넘긴다고 그랬어? 상수 넘기면 마이너스 1. 그렇지? 그 다음에 요거 얼마? 4분의 1 더해주시고 여기도 4분의 1 더해주시고 그러면 요게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 말이 되니 안 되니? 안 된다는 얘기야. 허원이야. 얘는 원이 될 수가 없어. 그렇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등호가 안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항상 물어보는 내신 문제는 뭐냐면 정수의 개수를 물어봐. 뭐 범위 문자 던져주고서 그냥 경계가 안 들어간다는 거야. 0이 되는 거 빼야 돼. 알겠니? 반지름 0보다 크다야. 그거랑 같아 가냐? 내신 포인트는 그거밖에 없어. 그거만 우리 신경 쓰면 돼. 점원은 안 된다고요? 점원은 원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름만 실원이 아니라는 거지. 실제 존재하는 원이 아닌 거야. 그치? 얘네들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특히 이제 얘가 헷갈리지 좀. 점원이니까 이거 반지름 0인 거 원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 원이 아닌 거야. 그 다음 유형 4번 가볼게. 유형 4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목 볼까?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이렇게 돼 있어.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원이 결정이 되려면 점 몇 개 필요하다. 최소한 3개 필요해. 그런데 얘가 중요도가 훅 떨어졌어. 그 이유가 뭘까?
예전에는 좀 중요도가 있었는데 이게 중요도가 확 떨어지는 이유가 출제 잘 못해. 왜냐면 우리가 일반형 적어볼까? 세 점 주어지면은 표준형으로 가는 게 아니야. 세 점 주어질 때는 무조건 일반형으로 가야 돼. 왜냐면 얘가 연립이 편하거든. 표준형은 얘들아 봐봐. 표준형에다 투입하잖아. 세 점을 여기다 투입하면 얘를 제곱하고 전개를 해야 돼. 너무 번거롭고 귀찮아. 그래서 세 점 주어질 때는 무조건 일반형으로 가거든. 여기다 세 점을 넣는 거야. 그런데 미지수가 몇 개 나오니? A, B, C 3개 나와. 문자 3개짜리 연립방정식 풀어야 돼. 이게 예전에 교육과정에 있었단 말이야. 연방에. 그런데 너희들 공수원 배울 때 문자 3개짜리 연립방정식 배웠니? 안 배웠지? 그게 빠졌어. 교육과정에 빠졌단 말이야. 문자 3개짜리 연립방정식 다루지 않는다로 바뀌었어 이번. 그래 지난 개정 과정에서. 그래서 얘가 중요도가 훅 내려갔어. 가끔 정말 내고 싶은 학교들은 어떻게 되냐면 대입하자마자 얘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것만 나와. 어떤 경우냐면 220번 가볼게. 220번은 좀 그렇다. 220번 가볼게. 그러니까 얘는 연립방정식 못 푸니까 이거를 어쩔 수 없이 뭐로 푸냐면 원의 정의로 푼단 말이야. 그치? 어디 푸냐면 220번을 봐봐. 원래는 예전에는 여기다 대입해서 연립방식 풀었단 말이야. 근데 그 방식을 못 써.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냐면 방법이 없어. 어떻게 푸냐면 220번 가볼게. 우리가 교육과정을 준수한 방법. 예전에는 여기다 놓고 그냥 대입을 했는데 이제 그 방법식을 못 써. 지금 뭐냐면 세 점. A 3,4 그 다음에 B점 어디니? 2,-1이지? C점이 어디니? -3,0이야. 그러니까 보통 내는 경우는 얘가 바로 다이렉트 0 되는 경우 그건 내거나 아니면은 그런 점이 아니라면은 정의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어. 중심을 A, B라고 하면 그렇지. 원의 정의가 뭐니? 원의 정의가 이거잖아. 여기 중심이 A, B야. 여기 A, B라고 적었을 때 여기에 A점 3,4가 있고 뭐 이렇다는 얘기잖아. 여기가 2, 마이너스 이렇게. 그럼 뭐가 같다? 거리가 같다. 이걸로 한다는 얘기야.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요 점 중심 해놓고서 연립방식 문자 2개짜리로 바꾼다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요 거리 구하면 A 마이너스 3의 제곱 B 마이너스 4의 제곱. 요게 이거의 거리 제곱 되겠지. 얘랑 이거의 거리 구해볼게. A 마이너스 2의 제곱 B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식 하나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똑같은 식 얘랑 누구? 요 거리 구해볼게. A 더하기 3의 제곱 그 다음에 B의 제곱. 우리가 아까 외심 구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외심. 요 삼각형의 외심 구한 거 아니니? 그치? 똑같이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 같다. 그걸로 식을 만드는 거지. 그래서 요거 하나 연립해 주시고 요거 하나 연립해 주시고. 그치? 예전 풀이 방법은 폐기해야지. 이렇게. 연립방정. 문자 3개짜리 못 쓰니까. 이제 뭐로 갈 수밖에 없다? 원의 정의. 원의 정의지. 중심 잡고서 거리가 같다로 식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야. 연립은 너희들 할 수 있지. 우리 아까 전에 외심 풀었던 문제하고 동일해. 오늘 너희들 아까 전에 복습시험 준비했던 거 있잖아. 외심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중요도가 많이 내려갔어.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왜냐면 기존의 풀이 방식을 폐기해야 되다 보니까. 오늘 목표가 유형 11번까지인데. 축에 접하는 경우 하고 좀 쉬었다 할게. 아니다. 공수 1, 공수 2. 지난번에 그 숙제 준 거 좀 풀어봤니? 풀만했어? 지난번까지 그래도 풀만하지. 그 유형 6번까지 하고 잠깐 풀었다 할게. 유형 6번은 유형 5번, 6번이야. 얘를 묶어서 보면은 얘는 그래도 시험 나오는 거야. 봐봐. 지금 한 것보다는 얘가 더 중요해. 그래서 축에 접하는 원 볼게. 원이 축에 접하는 경우야. 축에 접하는 원. 요거에 관한 건데, 그럼 얘들아, 원이 축에 접한대. 그럼 케이스 몇 가지 있을까? 3가지가 있어. 3가지가 있어.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는, 이런 경우지. 첫 번째는 X축에 접하는 경우가 있어. 원이 있는데,
x축에 딱, 이거 x축에 접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원하고 어떤 애가 선이 접해. 접하면 항상 중심하고 연결을 하면 얘는 무조건 90도 아니야? 그치? 원하고 어떤 접선, 접하는 선이야. 그러면 중심하고 연결했을 때 항상 90도다. 그렇게 항상 표현해 놓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심을 A, B라고 잡지? 그치? 그럼 X축에 접할 때의 특징은 뭐다? 반지름. 반지름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요 길이잖아. 요 길이는 Y좌표지. 그렇지? 그러니까 식을 어떻게 세팅하는 거야? 식을 세팅할 때 X 마이너스 A의 제곱,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아래 제곱이 아니라 반지름이 그럼 뭐가 되니까 요 길이잖아. 얘가 바로 B지. B의 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지. 되니? 문자가 하나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식을 세팅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Y축 가볼까? 두 번째. Y축 접하는 경우 볼게. 그럼 얘도 근데 머릿속으로 우리가 근데 그리면 되는 거야. 얘를 암기한다기보다는 뭐 굳이 뭘 그걸 암기래. 그냥 그리면 되잖아. Y축에 접한대. 그러면 이 중심이 A, B라고 잡으면 이때 반지름은 뭐가 되는 거냐? X좌표가 바로 반지름 되는 거 아니야? 요 길이가 바로 X좌표잖아. 그러면 식을 어떻게 세팅해야 돼? 중심이 A, B니까 X-A의 제곱, Y-B의 제곱인데 반지름이 A가 되니까 A 제곱으로 적을 수 있지. 이렇게. 식만 이렇게 세팅하면 돼. 그럼 시험은 얘들아, 이 두 가지 경우가 나온다면 아주 기본 문제에 속해. 시험은 3번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 3번이 왜 중요한지 얘기해 볼게. 3번이 뭐냐면 얘가 압도적으로 중요해. 얘가 많이 나와.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경우 볼게. XY축 동시에 접하는 경우. 이게 시험에 왜 나오냐면 이거야. 한번 생각해볼게. XY축에 동시에 접한데 원이 있는데 그럼 첫 번째 이 경우 봅시다. 이렇게 접하는 경우 볼게. 그렇지. 그러면 중심하고 접점 연결하면 뭐가 된다고? 90도. 얘도 90도 이게 되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정사각형. 왜냐면 요거 길이 같은데 끼인 애가 90도야. 정사각형이지. 그러면 우리가 중심을 잡을 때 얘는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애초에 같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로 잡을 거냐면 이때는 A, A로 잡을 수 있겠지, 중심을. 그러면 X, Y축에 동시에 합할 때는 중심을 이렇게 세팅하느냐 이거야. 그럼 이때는 중심을 이렇게 세팅하겠지? X-A의 제곱에 Y-A의 제곱은 A의 제곱 이렇게 잡을 수 있지. 그런데 문제는 4분면이 다른 경우 볼까? 2, 4에서 접하는 경우 볼게. 2, 4분면 봐봐. 2, 4분면에서 접해. 그럼 그때도 식을 이렇게 세팅할래? XY축에 동시에 합할 때에는 접하는 4분면을 체크해야 돼. 4분면. 항상 얘는 뭘 체크하냐면 4분면을 체크를 하는 게 좋아. 4분면을 체크를 해야 돼. 좋은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돼. 어디에서 그냥 대놓고 뭐 1, 4분면 이렇게 안 알려줘. 우리 찾아야 돼. 그럼 만약에 2, 4에서 접한대 얘들아. 2, 4에서 접하면 어떻게 되겠어? 중심은 여기는 X좌표는 음수지 Y좌표는 양수잖아. 그럼 중심을 어떻게 세팅해야 되니? 여기는 중심을 마이너스 A, A로 세팅을 해야 되겠지. 그럼 이때 원의 방정식은 뭐가 된다? X 플러스 A 이거의 제곱에 Y 마이너스 A의 제곱은 A 이렇게 세팅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중요한 게 뭐다? 4분면을 체크를 해줘야 돼. 식이 모양이 달라지잖아. 얘는 그러지 않은데. 그러니까 얘가 시험에 나오는 거야. 봐봐. 하나만 해볼게. 그럼 유형 5번은 그냥 숙제로 넘겨버리고 어차피 나오는 건 유형 6번이 나와. 봐봐. 227번 가볼게. 227번 갑시다. 227번을 여기다 해볼게. 그린 김에. 요거 하고 잠깐 쉬는 시간 줄게. 227번 가시면 2,1을 지나고 그 말이 보이지? 거기서 이미 4분면 힌트가 나온 거잖아. 몇 4분면에서 접하는 거야 지금? 1사지 1사. 그렇지 않니? 우리 4분면 체크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 2,1을 지난데 그럼 요거잖아. 여기가 2,1이지? 요 점을 지나는 원이야. 그러면 XY축에 동시에 접하면 그림이 몇 가지 나와? 두 가지 나오겠지? 생각해보면 이렇게 작게 접하는 원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크게 접하는 원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러니까 1사라는 걸 알 수 있어 우리가. 1사면 중심을 어떻게 세팅해야 돼? A, A로 세팅을 해야 되지. 세팅할 때 우리가. 그러니까 4분면 체크를 하시고 중심을 어떻게 세팅할 것인가 그걸 결정할 거야. 그러면 식을 우리가 어떻게 적는다? 중심을 A, A로 잡았으니까 X-A의 제곱에 Y-A의 제곱은 A의 제곱이다. 이렇게 세팅할 수 있지. 여기까지 문제 없니?
그렇지, 됐어, 여기까지? 그럼 이제 얘가 어느 점을 지나? 요 점을 지났는데, 요 점의 좌표는 2,1인 거 알고 있단 말이야. 2,1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지. 여기다 2 집어넣으시고, 여기 1 집어넣는 거야. 그럼 전개해서 A값 구해볼게. 전개하시면 A제곱 2개, 여기 하나 없어지니까 좌변 A제곱. 여기 마이너스 4A, 여기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A. 상수항 정리해볼게. 여기 4하고 1이니까 5가 되지. 되네? 그래서 A 값이 인수분해하면 1하고 5가 2개 나오네. 그렇지? 그러니까 중심은 이거지. 여기 1,1 하나 나올 것이고, 여기가 1,1 하나 나올 것이고, 여기는 5,5라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두 개 구할 수 있고. 문제는 요 거리 구하라 이랬어. 요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래. 1,1하고 5,5 사이 거리. 요게 4하고 요게 4잖아. 4, 4면은 1대 1대 루트 2 아니니? 4, 4면은 요거 얼마? 4 루트 2. 뭐 거리 공식을 굳이 쓰지 않아도. 그래서 XY축의 동시합할 때는 우리가 뭘 체크해야 돼? 4분면. 4분을 체크한 다음에 그러면 식의 세팅이 바뀐다. 1, 4는 요렇게, 2, 4는 요렇게, 3, 4 또 달라. 4, 4 다르고. 그러니까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지, 당연히. 당연히 이거를 낼 바에 학교쌤은 이걸 선택한다는 거야. 나 같아도. 어차피 한 문제밖에 못 내거든. 그렇잖아. 할당이 딱 한 문제밖에 못 내잖아. 그래서 얘가 제일 많이 나와. 내신 보면 얘가 제일 많아. 그 이유가 있는 거야. 잠깐 끊었다가 요 현해 거리하고 해서 오늘 목표는 딱 유형 11번까지야. 그래서 숙제는 2, 4, 7번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원 접선 끝낼 거고. 그리고 다음 복습 시험이 직선이란 말이야. 직선이 문제가 많아. 그래서 한번 기출을 풀면서 복습 마무리 할 테니까 직선은. 잠깐 끊었다 합시다. 몸이 무식해서 추운데.